안녕하세요. 내 가슴을 부탁해 상큼한 MC 강민채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치료에서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 치료와 표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치료들은 유방암 치료의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종양내과의 이대원 교수님 그리고 외과의 김홍규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다시 한번 유방암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허투 타입 유방, 그리고 이 모두가 이제 음성인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라는 어떤 이제 그가 이제 발현이 되어 있고 그 호르몬에 의존해서 성장과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유방이라는 기관은 결국 여성 호르몬이 발현이 되면서 이게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폐경될 때까지 평생 어쨌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관인데요. 그런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이제 암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음성 타입인 암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허투 양성 이제 유방암인데요. 허투라는 이제 어떤 종양 성장인자 수용체가 이제 과발현되어 있는 타입의 암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은 이제 호르몬 수용체와 이제 허투가 모두 음성이라서 우리가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예후가 여전히 가장 안 좋은 타입의 암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다양한 유방암들 호르몬 치료와 표적 치료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르몬 치료, 어떤 원리로 유방암을 치료하게 되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서 적용됩니다. 유방암 세포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같은 호르몬에 의존해서 성장을 하는데요. 호르몬 치료는 이 과정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약제가 타목시펜 아로마타이제 억제제라는 약이 있고요.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이제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거든요. 근데 유방세포에서는 이것을 억제해서 암세포 생포분을 억제하는 약제이고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것은 이제 아로마타라는 효소가 우리 몸에서 이제 폐경 후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나오는 주요 기관인데요. 이 생산을 억제해서 약제를 억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약제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전이성 아닌 보조 치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두 가지 약제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호르몬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또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아야 돼요? 보통은 수술 전후로 항암 치료를 하겠고요.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호르몬 치료를 보통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호르몬 치료과 표적 치료는 또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는 뭐 수술을 항암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기간은 보통 5년에서 10년입니다. 어떤 약제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환자분의 뭐 나이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이것도 역시나 의료진에 따라서 달라지고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적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표적 치료는 무엇이고 항암 치료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표적이라는 것은 암의 어떤 특정 표적을, 암인만 발현하는 표적을 위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유방암에서 표적 치료라고 하면 헐투 표적만 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도 CDK4/6 억제제라고 이 약제가 호르몬과 병합을 했을 때 호르몬 효과를 올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적 치료제는 뭐 항암제처럼 생기는 전통적인 부작용, 오심구토라거나 탈모나 이런 부작용은 좀 적고 약제에 따라서 좀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고요. 다른 이제 암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폐나 간, 뼈전이가 있을 경우에 생존율이 매우 적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는 이런 약제들의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원격 전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평균 생존율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전이가 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데요. 이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표적 치료를 하는 건 이 단백질 종류가 훨씬 더 위험하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허투 양성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이제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이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이제 전이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처음 오셨을 때 겨드랑이나 이런 데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투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좋은 약제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성장하고 재발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실제로 뭐 저희끼리 자주 드라마틱한 이제 반응을 보여서 저희도 치료하고 환자들 보는데 아주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표적 치료의 대표적인 약물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약제로는 트라스주마브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트라스주마브 단독뿐만이 아니라 퍼투주마브라는 약제를 함께 사용을 해서 두얼이라고 하거든요. 두얼 블러케이드, 헐투를 두 개로 억제하는 이런 것이 하나 억제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행 항암 요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헐투는 선행 항암 요법을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습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천천히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도 잘 줄지는 않아요. 근데 헐투 양성암은 정말 빠르게 증식을 하고 있고요. 삼중음성 유방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암을 하면 또 드라마틱한 반응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 항암 치료와 이런 표적 치료제를 함께 쓸 경우에요. 암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했을 때 수술에서 암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완전 관해라고 하거든요. 이런 완전 관해 여부에 따라서 예후도 달라지고 이후도 치료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헐투 또 표적이 얘기하는데 삼중음성에서도 사실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좋은 표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 약제를 통해서 완전 관해율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전체의 재발률도 많이 줄이고 최근에 생존율 데이터까지 나왔거든요. 항상 의료진에게 최신 지식을 얻고 또 믿고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왜 옛날에 이 환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 환자는 이렇게 다르냐, 나는 다르냐라고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약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럼 헐투 양성 유방암의 경우 이제 표적 치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삼중 음성 유방암도 이런 치료가 적용이 되나요? 앞서 설명드렸던 약제들은 결국에는 헐투 양성에서는 헐투를 표적으로 한 거고요. 호르몬 양성암에서도 호르몬과 병역 요법이었기 때문에 그 약제를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그런 노벨상을 탔던 약제들의 종류들이 유방암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이 되는 삼중음성 조기 유방암에서 치료는 항암 치료와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를 같이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호르몬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폐경 증상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경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은 이제 폐경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느낍니다. 뭐 밤에 열이 나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불면증, 뭐 땀 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흡수를 억제해서 이제 골 감소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그렇고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도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도 시행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모시펜 같은 경우에는 혈전증 위험도도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궁내막에 영향을 미쳐서 드물게는 이제 또 자궁내막암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산부인과와 같이 협진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이제 저희가 처방을 드리기도 하고 골밀도 검사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혈전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고 필요시에 의료진과 상의하고 유방암과 상관없는 다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혈전증 고위험군에서는 또 타모시펜 약제를 이제 끊었다가 이제 수술 다 잘 마치시고 나서 다시 복용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헐투 표적 치료는 부작용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네, 사실은 헐투 표적 치료 자체는 부작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암제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항암제와 같이 사용할 때는 꽤나 부작용이 있고요. 나중에는 항암제를 빼고 헐투만 표적으로 하는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트라스주마브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심장 기능 저하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요. 원래부터 심장이 안 좋았던 환자분에서는 좀 사용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지만 심전도 검사라거나 아니면 에코 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겠고요. 트라스주마브과 함께 쓰는 퍼투주마브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설사나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괜찮고 반면에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캐사일라는 N2 같은 경우에는 헐셉틴에다가 항암제를 붙여놓은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에 따른 부작용은 좀 있어서 어느 정도는 표적 치료와 항암제 사이 정도 부작용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호르몬 표적 치료와 면역 표적 치료의 부작용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심하지는 않은데요. 백혈구 수치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좀 다르거든요. 항암 치료라는 것은 백혈구 세포를 죽여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러한 CDK4/6 억제제라는 것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되지 않아서 수치는 낮은데 실제로 몸의 면역은 또 괜찮다라는 아이러니는 있어서 저희가 수치가 조금 낮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허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면역 표적 치료는 사실은 되게 좀 특이한 약이거든요. 이 약은 우리 몸의 면역이 이제 암을 인식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 우리 몸의 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아는 뭐 루푸스 아니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항상 또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대원 교수님 그리고 김홍규 교수님과 함께 유방암 호르몬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우선 호르몬 치료 받으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호르몬 약제는 5년에서 길게 10년까지 이제 드셔야 되는데 몸에서 느껴지는 부작용만 있고 어떤 치료 효과는 모르십니다. 하지만 그 약제를 드심으로 인해서 재발률이 낮아지고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열심히 잘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발률도 낮추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완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호르몬 치료와 다양한 표적 치료제는 유방암의 생존을 당연히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꼭 유방암을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